자, 보수 언론, 조중동이 보수 언론을 표방한답니다. 홍석현은 JTBC는 중도 좌파로, 중앙일보는 중도 우파로 양쪽으로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조선동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 손혜원 문제나 또 더 나아가서 김태우 수사관 문제, 그리고 손석희의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A사는 B사의 약점을 알고, B사는 C사의 약점을 알고, 또 C사는 A사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여차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지 말고 같이 살자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그냥 덮어주는, 하루만 보도할게, 이틀만 보도할게 해서 손석희도 사라지고 손혜윤도 사라지고 뭐 이런 겁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정권의 약점도 알고 정권도 이들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자, 한 일주일만 보도하고 말게. 이제 또 이것도 이런 겁니까? 손혜원 문제는 이 나라의 근원을 뒤덮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나중에 껍질이 벗겨지면 아마 쥐구멍도 못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정권의 주변에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이 있는가? 아마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혜원도 결국 문재인 가족과 관련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지금 온 사방에 디자인이면 디자인, 나전치기면 나전치기, 나머지 전통 공예면 공예, 이 부분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에서 끝났을까?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도 지금 쑥 들어갔어요. 왜? 손석희 사건이 터지니까 청와대가 이거 손석희 건으로 손혜원은 이제는 묻을 수 있다. 당신이 떠들면 더 시끄러워질 거니까 당신이 조용히 있어야 이 사건이 수습된다. 우리가 잘 막을 거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손혜원은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간 게 아니라 손혜원의 동생이 완전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해야 된다. 평소에 이 손혜원이 살아온 방식이 가족조차 수습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동생한테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손혜원의 동생이 손혜원이 재산을 모두 목포시에 헌납하면 자기가 분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누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런데 누나 손혜원이 지 재산을 진짜로 전부 헌납하면 이건 내가 죽는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손혜원 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조회를 기록했는데요. 손혜원 동생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집단에도 가입한 적 없고 종교도 없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우선 손혜원이라는 괴물을 누나로 두게 되고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두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혜원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자, 이분 정도면 언론에 충분히 접촉을 언론이 먼저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금 뉴스의 메이커인데, 이분이 보배 드림에 밝혔다라는 것은 지금 언론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다 쓸 언론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해서 본인이 직접 대중에게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제일 처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혜원은 남동생을 도박 때문에 도박에 빠져서 이혼을 한, 한마디로 페류나로 매도를 했는데 손혜원의 남동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은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사남 2녀인데 손혜원 형제가 6명이죠. 돌아가신 아버님과 둘째 형님과 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제간 중에서는 6명 중에 2명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4명과 엄마는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손혜원이도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는 국가와 가족보다 자기들 종교가 우선하기 때문에 제가 자랄 때도 집안에서 차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앞뒤 사정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냐 아니냐로 그렇게 가릅니다. 제가 가족과 20년 넘게 교류 안 한 이유도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손혜원이도 그 종교의 교리로 성장해서 그런지 자기 말만 옳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고 남의 말을 경청 안 하고 아집과 독선, 안하무인과 유아독전으로 성격이 된 겁니다. 지금도 임기응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손혜원의 실체와 내면을 알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 세력과 순진한 목포 시민들을 부추겨서 온 나라를 둘러 갈라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선동열 같은 훌륭한 전설을 입에 담지 못할 독설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자기 범죄는 당연하다고 하는 궤변에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손혜원이가 지금 이 자기 조카, 남자 조카, 그러니까 여기 남동생의 아들한테 도와줬다는 한 달 250만 원, 마치 아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조카가 어려워서 손혜원이가 공부하도록 도와줬다. 이런 것은 제 처가 손혜원이가 사장으로 있는 하이핸드 코리아 신촌과 서울역에 거기에 두 군데 신촌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고 서울역은 역사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매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입니다. 주말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며 밤에 10시 받은 급여를 무상으로 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5년 6개월 일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고했으며 노동부에서 6개월간 받는 실업급여인가 하는 것도 못 받게 방해해서 노동부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가 밖으로 알려질까봐 너 실업급여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남동생의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급하니까 지금 데려다 쓰고 있겠죠. 목포 장성장이 누구 것인가? 2017년 5월에 제 처는 손혜원의 가든 모욕과 무시를 견디며 손혜원의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손혜원이 제 아들의 인감을 가져오라 하면서 목포에 여관 하나를 제 아들 이름으로 사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제 처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 내용을 모르고 허락합니다. 2017년 6월에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10분 만에 손혜원이 지시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제 처가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처가 이제 아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건물주에게 송금을 했겠죠. 3개월 후 제 아들 통장으로 다시 4,200만 원이 들어오고 똑같이 손혜원이가 지시한 모르는 사람에게 10분 만에 제 처가 송금을 합니다. 한 두 채를 샀잖아요. 3명이. 그러니까 조카하고 이사의 아들하고 보좌관의 딸하고 젊은 사람 3명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3천만 원이고 3분의 1이 4,200만 원. 그러니까 그 건물들의 원가는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혜원이가 장성장 이외에 또 다른 땅을 산 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냈습니다. 손혜원이가 3명의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장성장을 샀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땅은 왜 산 건지 말을 안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산 모양이에요. 그게 내 아들을 위해서 정려한 거라고 하는데 공동명의 한 세 사람은 지금도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정려라면 정려세 취득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018년 2월에 제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손혜원이가 720만 원을 보내왔고 이 정려세 명목으로 보낸 겁니다. 손혜원이 지시대로 제 처가 세무서에 정려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그렇죠. 정려세라는 거는 돈이 생긴 사람이 누가 이유 없이 돈을 줬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취득세는 목포에 있는 어떤 세무사가 우리랑 상관없이 냈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자기들이
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건물인데. 그러니까 손혜원이 거기에 그거는 또 바로 준 모양이에요. 창성장 수리비가 뭐 1억 2천만 원인가 뭐 들었니 어쩌니 그래요. 그러면서 창성장을 뭐 산 돈이 뭐 8천만 원이 지금 1억 2천 하는데 수리비가 1억이 넘게 들었는데 그것이 손혜원이 투기한 거냐.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문바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비나 리모델링 비도 우리가 낸 적이 없고 얼마나 소요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게 아니니까요.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 권리증, 집문서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창성장에 방이 몇 개인지 수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우리는 단 한 번 들은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아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려를 자기 건물 담보 잡혀서 대출받아서 합니까? 그렇죠. 손혜원이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혀서 1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건물을 사면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목포 건물을 사면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조카한테 시켜서 지금 대신 사게 했다. 그래서 어떤 정려를 남은 돈이 있어서 주지 대출을 받아서 정려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진짜 명절 때 조카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도 안 주던 돈에 무서운 여자가 정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문화. 손혜원이가 문화를 사랑하고 목포를 사랑해서 했다고요? 손혜원이의 가식을 모르는 국민들이니까 하긴 손혜원이는 문화로 포장해서 모든 걸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제가 디자인이나 공예나 나전칠기나 다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공평한 건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진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조카들도 자기 수족같이 부리고 그들의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손에 얽혀 있어서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조카들도 다들 치를 뜹니다. 황시성을 가진 어떤 장인의 작품을 3억인가에 팔아서 월급 300만 원 준 거 아시죠? 황삼룡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에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기가 문화에 대단한 조예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팩트는 문화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부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멀쩡히 대학 다니는 제 아들을 자개공으로 만들려고 자개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개공이나 이런 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옛날에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운 집에 자식이 밥이나 먹으려고 가서 하는 일이었죠. 근데 대학까지 넣은 이 조카를 지금 창성장의 3분의 1 지분을 가진 것으로 포장한 그 조카를 보고 자개공하는. 그러니까 거기 위에 또 이 여자 조카 둘이 있지요. 그 카페 한다라는 서울 이 경리단길에서 무명 여배우라고 했던 그런 조카들도 다 그냥 어릴 때부터 통제를 해서 아마 손혜원이 자기 소나기에 넣고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친 여자 아닙니까? 저도 제 아들에게 너 하고 싶은 거라 하라고 말하는데 지가 뭔데 내 아들에게 자개공을 하라고 합니까? 아마 제 아들을 평생 부려먹을 심산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5. 창성장에 공동명의가 올라있는 3명의 청년들이 그 여관을 운영할 거라고 손혜원이가 말했는데 제 아들 외에 2명은 손혜원이 밑에서 일하는 최씨 딸과 그러니까 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 최씨라는 사람이 있죠. 말만 이사지 손혜원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손혜원이 보좌관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혜원이 밑에 이사라고 하는 그 여자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지 자식을 목포에 있는 여관으로 보낼까요? 과연 23살 먹은 대학생 아이들이 목포로 가서 그 여관을 하기 위해 산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맹세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목포로 가서 그 여관 운영을 직접 한다면 손혜원이가 얼떨결에 말한 대로 재산을 모두 목포시에 헌납한다면 분신 자살하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 절대 2가지 다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6번째, 마지막으로 돈에 팔려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목포로 내려가
손혜원이 의 각본대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고 거기 빌붙어서 있는 제 전 부인에게 부디 20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진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손혜원의 동생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자 하면 거의 진실일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손혜원 동생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지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의 남동생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장성장은 아들 것이 아니다라며 누나를 상대로 부동산을 아들 이름으로 산 것에 대한 소송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장성장 공동 명의자라면 한 번도 운영 수입이나 임대 수입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카에게 대한 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늦게 이루어져 가산세를 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언론이 손혜원 동생이라는 사람의 이 글을 다 인용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국조를 받으면 한국당이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 즉 송은석이나 장제원 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타기 한 데 대해서 손혜원이 국조 받으면 이것도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손혜원이 얼마나 아나무인인가 하면 손혜원 앞에서는 법과 제도와 규칙이 다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혜원이 최순실보다 훨씬 더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피우진이라는 여성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했어요. 과거 보훈처가 정부 편들었다고 하고 마치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로 처신했다면서요. 근데 이 피우진이란 여자 보훈처장은 무엇하는 보훈처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혜원은 국가를 좌우하고 있어요. 손혜원이 부친이 6.25 전에 남노당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보훈처가 이런 이력을 공개하지 않고 유공자를 서운했다는 겁니다. 손혜원의 부친이 해방 직후 남노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걸로 28일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알려진 사실은 단지 남노당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산청년동맹 뭐 이런 부분에 해방 직후 잠깐 활동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청년 조직의 멤버였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노당을 했다는 것은 남노당은 북한과 연계되어진 한마디로 남조선 노동당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은 대부분 이 빨치산 활동을 했고 또 6.25 때 북한 편에 붙었고 다 월북을 해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나중에 한 자리씩 하고 했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단순히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과 남노당 활동을 한 것은 이 차이가 큰 겁니다. 남노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에 창당되었고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총규합해서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고 요인을 죽이고 빨치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환이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는 6.25 전에 이 본적지 경기도 양평을 드나들면서 남노당으로 활동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훈처는 그동안 손 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과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을 했어요.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노당으로 통합됐지만은 보훈처는 손 씨의 이력 중에서 남노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손 씨가 남노당 활동을 해왔지만은 공산 치하에서의 부역 활동은 발견치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그러니까 정상대로라면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광복 이후에 이 좌파 친북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을 안 줬죠. 그 13명을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들 중에 독립유공자가 된 사람은 손혜원이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명만 됐어요.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별다른 자익활동을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6.25 때 행불됐다 해서 일제시대 때 독립유공자였던 사람도 포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유공자 서운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손혜원이 5차례 독립유공자 서운에서 자기 아버지가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운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대해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손혜원 아버지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 포상 기준을 바꾸어 가지고 손혜원이 아버지 손용우한테 포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서는 2017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되어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습니다. 자, 조선공산당은 일제시대 때 설립된 이 공산주의 계열 항일투쟁단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보면 이 좌파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이 항일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좌파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좌파라는 거는 당시 소련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에도 좌파들이 많이 있고 나라마다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좌파가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판단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 이 좌파 활동을 했던 것과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 이제 남쪽에서 만들어진 북을 추종하는 남노당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남노당은 항일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남쪽을 북에 병합시키려고 만들어진 이 베트콩 단체예요. 베트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콩 활동을 한 거하고 항일투쟁을 한 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남노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이제 공개해도 일제하에서 뭐 좌파들이 항일투쟁한 사람 많았는데 뭐 그런 사람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보훈처가 발표를 조작했다. 피우지는요, 보훈처장 그만둬야 돼요. 창피하지 않아요? 자기 스토리를 감동적 스토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손혜원을 위한 이런 발표 조작에 가담을 합니까? 피우진 보훈처장 자격이 있어요? 그만두기 바래요. 자, 손혜원은 이 자기 가문의 역사까지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손혜원의 손해는요, 국가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사 조작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